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장 초반에 급등을 뒤로 한 채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긴 했으나 어쨌든 큰 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주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에 유조선 호르무즈 통행 중단. 이스라엘이 좋은 분위기에서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WTI 국제 유가의 상황을 보면은 21선을 이탈했습니다. 물론 아직 추세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급등 이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21선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쟁이 심화되지 않은 한 상승하여도 한 95달러 부근이 저항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증시가 현재의 좋은 상황을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유가가 확실하게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공포지수는 30일 드디어 지긋지긋한 익스트림 피어에서 벗어나 일반 공포 피어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뉴트럴 정도가 만약에 오면은 주가는 더 오를 것인데 그때가 26년 상반기에 고점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약간의 또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26년이 25년이나 24년이나 23년처럼 끝없이 올라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뉴트럴이 오면은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해보는 편이 좀 낫지 않겠느냐. 장투라면은 계속 이어가시고요. 푸드앤콜 옵션은 주가가 올랐는데 별로 안 내렸어요. 오히려 약간 올랐다. 채널을 그어보면은 요런 채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여기서 다시 좀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0.80 요 이하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가 공포지수의 뉴트럴 부근이 되지 않겠느냐. 합리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때가 어쩌면 단기적인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US100 나스닥 지수 일단은 상승 채널을 긋긴 그었습니다. 급등의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파란색 201선 주가가 201선 위에 있을 시는 상승으로 보고 아래에 있을 시는 하락으로 본다고 했죠. 201선이 아직까지는 미세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01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상승은 아니더라도 큰 하락 없이 이렇게 좀 버팅겨 주면은 자연스럽게 201선을 터치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상승이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요 전고점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붙여주지 않을까. 박스권 그 정도가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공포지수는 뉴트럴 그러면은 또 한 번의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도체만 가는 장이지 전체적으로 증시가 호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리스크가 남아있죠.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지표의 상승 그리고 사모펀드 이슈도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고요. 오늘 지표가 나오고 내일도 지표가 나온다. 그런데 그 지표가 시장의 우호적인 지표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월가의 세력이 여기서 돈을 썼는데 굳이 여기서 돈을 또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좀 내려와서 뭔가 다시 한번 개미들이 수익 실현 및 빠져나가야 다시 한번 그 물량을 기관들이 받으면서 약간의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요한 매수 타이밍은 다시 201선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을 하고서 매수를 받는 게 지수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받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과거의 상황을 봤을 시 201선을 이탈 후에 뚫어버리고 좀 상승장으로 갔었고 22년 같은 경우는 201선을 이탈하고 넘지 못하고 하락장으로 갔었고 코로나 때도 201선을 뚫어버리고 상승장으로 갔었고 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는 201선을 돌파를 했지만 201선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하락장 다시 한번 나중에 돌파해서는 상승장 201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모에 막 휘둘려서 지수 레버리지나 지수 상품을 잡지 말고 다시 한번 적절한 상황이 왔을 시 201선 터치 그 정도에서 한번 용기를 다시 한번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201선을 만약에 터치하는 상황이 온다. 그곳에서 지지만 받으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지지를 못 받으면은 사요나라긴 한데 지지만 받으면은 끝이 아니다. 엔비디아는 201선 터치. 엔비디아가 너무 약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냥 저점에서 산 물량만 가져가지. 엔비디아는 추매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반도체는 신고가를 썼습니다. 26년은 반도체만 가는 장. 그런데 이제 요게 볼린저 밴드 둥둥
볼린저 밴드 선을 연장을 해봤을 시 오늘도 둥둥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살짝 안으로 들어왔다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볼린저 밴드 둥둥 때는 매수는 아니에요. 굳이 지금 반도체를 신고가를 생각하고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안으로 좀 들어왔을 때 사라. 지금 사는 거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이나 뭐 다음 주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쏙슬도 볼린저 밴드 둥둥. 그런데 반도체는 신고가를 어제 썼는데 쏙슬은 신고가를 쓰지 못했다. 한번 이렇게 하락 횡보로 주가가 녹은 거죠.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한방 매수를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세요. 증명됐잖아요. 본주가 신고가를 써도 3배 레버리지는 신고가를 쓰지 못한다. 하지만 분할 매수로 수량을 많이 모았다면 본주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죠. 이게 3배 레버리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분할 매수. FNGS가 뭔가 좀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상승분을 죄다 반납하긴 했지만 급락이 시작된 지난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51선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좀 하락하더라도 다시 21선 내지 51선에서 이게 지지만 받고 옆으로 좀 길을 모아도 201선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도 맞고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여기까지만 올라줘도 그게 어디냐. FNGU를 떨어질 때 좀 초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사요나라. 테슬라가 굉장히 잘 버텼었는데 남들을 다 오를 때 혼자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이게 또 테슬라의 매력이다. 남들 급락할 때는 나름대로 잘 버티고 남들을 오를 때는 급락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나스닥이 201선까지 좀 내려오는 무빙을 보이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좀 다시 내려다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테슬라의 주봉을 봤을 시 주봉의 스토캐스틱 과합 매도권입니다. 과합 매도권이 뭐 저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과합 매도권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내렸다. 추가적으로 좀 내리더라도 하락의 채널 하단 여기까지 내리면 여기서 손절은 아니다. 반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자 가격으로는 한 330달러 정도 그 정도가 오면은 또 용기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추세는 안 좋아요. 단기 매매로 요 정도가 좀 타점이 될 수가 있다. TSLQ 차트를 봤을 시 말씀드렸죠. 21선을 지지받고 계속 지지하고 오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TSLQ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현재 TSLQ를 사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TSLQ는 21선 지지를 받을 때 계속 지지를 받았으니까 요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런 상황이면은 테슬라는 내리더라도 약간의 상승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단기 매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지금 추세가 좀 안 좋고 뭔가 일론 머스크의 터닝콜이라든가 뭔가 좀 반전이 필요하다. 구글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장기 채널의 하단선 정확히 지키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상승. 마소는 사요나라였는데 이제 만약에 마소가 여기서 옆으로 저렇게 횡보해주면서 하락의 채널을 벗어나서 조금 횡보해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만 하지 않으면은 마소는 사요나라가 아닌 싸요나라가 될 수가 있다. 싸요마소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51선까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요나라 메타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차세대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그런데 이게 많이 윗꼬리를 달았어요. 메타는 요 갭을 메꿨고 갭이란 갭은 지금 다 메꾸고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차트는 좀 많이 망가져서 채널을 긋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21선 부근에서만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뭔가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오를 수 있겠죠. 발란티어는 새로운 이제 사요나라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면서 약간의 더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저점 훼손하지 않는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받아봐도 괜찮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발란티어가 전쟁 수혜주였는데 아무래도 이 전쟁이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약간의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없는 분은 이전 저점 라인을 지지로 보고 128달러까지 분할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는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드는 이전 고점 라인 65달러 여기가 이제 지지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이렇게 가는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다. 서클은 좋은 매수 타점은 여기입니다. 51선 87달러 라인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서클이 요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약간의 또 상승은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매매로 해볼 수 있겠죠. UNH입니다. UNH가 현재 볼린저 밴드 둥둥의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을 영원히 보여줄 수는 없다. 강한 매물대를 갭으로 돌파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다가 시간을 좀 갖고 201선을 재돌파하면은 목표가를 다음 갭 요 갭 있잖아요. 324달러를 목표가로 잡고 인내를 하다 보면은 목표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솔라이치. 솔라이치는
요 라인을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매도의 구간, 매도의 구간. 요 라인에서 사면 안 된다. 매도의 구간이니까. 그리고 다시 솔라이츠가 내려오고 있네요. 요 정도까지 한 51선, 39달러 라인까지 뭐 분할 매수 한번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굉장히 급등락을 보이지만 우상향의 종목이다. 적절한 매수 타점은 요 검정색 라인이긴 한데 하락하더라도 21선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좋은 분할 매수의 구간이다. 그 밖에 중소형주는 뭐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뭐 지금은 굉장히 복불복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 섹터들이 굉장히 눈에 띄긴 하는데 우주 섹터들의 무빙이 좀 무섭고 너무 많이 올라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이 삼각 수렴을 이탈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고 다시 51선을 넘겨주지만 않으면 한 번 더 하락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다음 주 정도에 뭐 이러한 한파에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휴전 기간 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암호화폐가 약간의 단기 반등이 올 수 있는 테마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요 고점 라인 한번 다시 한번 쌍봉을 트라이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의 하락 후 쌍봉 트라이. 게더리움도 51선 재이탈하지만 않으면은 약간의 더 분할 매수 상황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오늘하고 내일이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은 나스닥이 200일선을 갭으로 뚫어내었고 다시 200일선을 리터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 PCE와 GDP 그리고 CPI가 있다. 좋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나스닥을 200일선까지 다시 한번 리터치하는 재료로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리터치 간다고 했죠. 확인 사살, 그리고 돌파 못하면은 사요나라. 근데 200일선을 갑자기 갭으로 돌파했으니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200일선을 확인하고 이탈하지 않으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다. 이게 미국 주식의 패턴이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는 PC 물가지수 유가의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2월 지표입니다. 근데 2월 지표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유가가 반영되면은 당연히 높을 것이고 반영되지 않으면은 좀 적절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무 크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오늘 밤에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일 CPI로 결정타를 매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하락하겠고, 그 상황에서 200일선을 리터치하고 지지하는지 지켜보고, 지지하면은 아마도 개별주가 아닌 지수 상품은 전반기에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하면은 사요나라. 인베스팅에 50% 세일 진행 중이고요.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15%의 추가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UDT 멤버십에서는 오늘은 어제보다 살짝 발전된 오늘 매일매일 좀 단타를 좀 치고 있는데,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나 조금 더 수익을 내었다. 단기 매매니까 고날 사서 고날 파는 그런 단기 매매입니다. 장기호 멤버십에서는 스윙 개념으로 최고의 매매가 아닌 최선의 매매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좀 일희일비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비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었다.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나려고 하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자리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는데 아직도 뭐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 아직도 오를락말락하는 이런 종목은 오늘 밤이라도 뭐 사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뭐 조금의 상승 뭐 이런 걸 좀 먹는 뭐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시장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꽤 할만한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내리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26년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다. 26년은 23년부터 25년까지 끝없는 우상향의 장을 기대는 하지 말자고요. 큰 수익률보다는 수익이 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그러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